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던 그날 남편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집안은 고요한 정막으로 물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아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내 무릎에 스치자 가슴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은은 35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구역에서 작은 아파트에 사는 그녀는 3살 전 결혼한 남편 민호와 그의 딸 수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민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웠다. 지은은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결혼 후 가정을 돌보는 삶을 선택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텅 빈 무언가가 있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비를 보며 그녀는 최근 수아와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다. 수아는 20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소녀였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지은을 엄마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녀를 전이처럼 가까이 느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밤, 민호의 출장 소식이 늦어지면서 집은 더 고요해졌다. 지은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가 수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를 들었다. K-팝의 부드러운 멜로디, 아마도 그녀가 좋아하는 그 노래일 터였다. 수아야, 차 마실래? 지은이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붉었고 손에는 스케치북이 쥐어져 있었다. 네, 엄마. 아니, 지은 언니. 수아가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가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왜 이렇게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떨리는 걸까? 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처럼 울렸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또 늦나 봐요.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 지은에게 스며들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너 요즘 어때? 학교는? 수아는 스케치북을 펴며 대답했다. 미술 과제가 많아서. 그런데 영감이 안 나요. 뭔가 막힌 기분이 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맴돌았다. 지은은 그 손을 보며 갑자기 자신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느꼈다. 가볍게 수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천천히 해, 내 그림은 항상 아름다워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수아가 고개를 돌려 지은을 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깊고 따뜻하고 무언가 간절한. 지은 언니. 당신은 항상 나를 이해해줘요. 아빠는 바빠서, 엄마는 없으니까. 수아의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나도. 너 없으면 외로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감촉이 지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아가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입술이 지은의 귀에 가까워졌다. 언니, 나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뭐야? 수아는 망설이다가 나 여자애 좋아해요. 학교에서. 그런데 말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 고백이 지은을 흔들었다. 그녀 자신도 결혼 전부터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온 적이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수아야. 나도 그래? 지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다. 둘의 시선이 얽혔다. 그 밤, 비가 그치지 않는 한 그들의 비밀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여보, 미안해. 출장 길었지? 라고 말하며 지은을 안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어젯밤의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수아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지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뺨이 붉어지는 걸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가족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수아, 대학 생활 어때? 남자친구 생겼어? 수아는 포크를 쥔 손을 멈추고 아니요, 아빠.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메시지, 우리만의 비밀.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지면서 잎사귀가 거리를 물들였다. 지은은 직장에 복귀를 고민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파트타임 제안을 받았지만 집을 비우는 게 두려웠다. 수아와의 그 밤 이후 둘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이 그 거리를 좁혔다. 어느 오후 수아가 집에 일찍 돌아와 지은을 도와 청소했다. 언니, 이거 도와줄게요. 그녀의 손이 지은의 손에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흘렀다. 고마워, 수아. 지은이 웃었다. 둘은 함께 웃으며 방을 정리했다. 그 순간 수아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어제 밤 꿈에서 언니를 봤어요. 우리 둘이 손잡고 산책하는 꿈. 지은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도 비슷한 꿈 꿨어. 그 고백이 둘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수아의 대학 친구 한 명이 집에 놀러 왔다. 이름은 미형, 활발한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수아와 장난치며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연애 중이야 라고 물었다. 수아는 당황하며 아니, 그냥 과제 때문이야 라고 얼버무렸다. 지은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미형의 말투가 가벼웠지만 수아의 반응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친구가 떠난 후 지은이 물었다. 친구분이랑 잘 지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미형이는 나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녀의 말이 끊겼다. 지은은 수아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찮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민호가 늦게 귀가하며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술 한잔 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웃었지만 마음은 수아에게 가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민호는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 가자. 오랜만에 쉬자. 지은은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수아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쉬웠다. 비행기에서 수아가 지은 옆에 앉았다. 민호는 앞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다. 언니, 제주도에서 우리 산책할래요. 수아가 속삭였다.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래, 할게. 이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그들은 남편이 호텔에서 쉬는 동안 몰래 만났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 수아가 말했다. 언니, 나 당신 없인 못 살아. 이 감정. 사랑인가 봐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가족이. 수아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함께라면. 그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후 갈등이 고조되었다. 민호가 지은에게 요즘 너랑 수아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다니 그냥 엄마 딸 사이야 라고 거짓말했다.
수아는 방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일기에는 지은에 대한 감정이 가득했다. 언니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밝혀. 하지만 이 사랑은 죄인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LGBT에 대한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을 물들일 때 수아의 생일이 다가왔다. 민호가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지은은 케이크를 자르며 수아를 보았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파티 후 둘은 발코니에 나왔다. 생일 축하해, 수아. 지은이 선물을 주었다. 작은 목걸이, 은은한 별 모양. 수아가 그것을 걸며 영원히 함께할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민호가 문을 열고 나왔다. 둘 다 여기 있었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이미 눈치챘다. 얘들아, 나 알아.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지?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의 대처는 예상치 못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 제일 중요해. 너희가 행복하다면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의 말에 지은과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호는 이혼을 제안했다. 지은, 너와 수아가 함께라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사랑의 승리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용기였다. 여름이 되면서 지은과 수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디자인 일을 재개했고 수아는 졸업 후 갤러리를 열 꿈을 키웠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야? 수아가 웃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 사랑이야. 그들의 키스는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그들은 증명했다. 민호의 이혼 서류가 마무리된 후 지은과 수아의 일상은 조용히 변했다. 서울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강 근처의 조용한 동네였다. 지은은 풀타임 디자이너로 복귀해 바빴지만 퇴근 후 수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수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지은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부드러운 선들로 그려진 여성의 실루엣,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감정.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오자 수아가 테이블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내 좋아하는 비빔밥 만들었어. 수아의 미소가 방을 밝히는 듯 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클라이언트가 내 그림 칭찬했어. 감정이 살아있어라고.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 마음 때문이야.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니까 그 말에 수아의 눈이 촉촉해졌다. 언니, 나 아직도 무서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라니? 지은은 수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숨기지 말자. 민호 아저씨도 응원해주잖아. 민호는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행복해 보였고 수아를 딸로 여기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아빠가 말했어. 너희 사랑이 진짜라면 세상이 인정할 거야. 수아가 웃었다. 그 밤, 둘은 창가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는 모습이 그들의 미래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드라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수아의 전 친구 미경이 연락을 해왔다. 수아, 요즘 어때? 오랜만에 만나자.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한 활기였다. 수아는 망설였다. 과거의 미경의 감정을 알면서도 그녀를 밀어냈던 기억이 아팠다. 좋아, 카페에서 보자. 지은은 걱정했지만 가봐. 내 과거를 정리하는 거야 라고 격려했다. 카페에서 미경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 지은 언니랑 사귀는 거 맞아? 소문 들었어.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응, 맞아. 미안해, 미경아. 나 너 좋아했지만, 아니. 그때는 몰랐어.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아파. 너희 행복하길 바래. 그 만남은 수아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돌아와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제 자유로워. 둘은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의 생일이었다. 수아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작은 원룸의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그녀가 그린 초상화. 언니, 이건 우리 추억이야. 그림 속에는 그들의 첫밤, 비 내리는 소파 장면이 생생했다. 지은은 감동받아시게.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날 둘은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나갔다. 한강 산책로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들은 미소 지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여줄게. 수아가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의 거리가 눈으로 덮였다. 민호가 초대했다. 올해는 우리 셋이 보내자. 가족이잖아. 그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가 차려졌다. 민호의 새 파트너, 젠틀한 여성이 함께였다. 반가워요. 수아 씨 그림 봤어요. 멋져요.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식사 후 민호가 말했다. 지은, 수아. 너희 덕분에 나도 용기 냈어.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은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과 수아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사적인 서약을 했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라는 약속. 한국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의 사랑도 지지받기 시작했다. 수아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 앞에 지은이 서 있었다. 이 그림이 우리 이야기야.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지은은 느꼈다. 이 사랑이 인간성을 되살린다는 걸?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아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봄벚꽃 축제 시즌, 서울의 여의도 공원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둘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언니, 이 샌드위치 내가 만들었어.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잔디 위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키스했다. 주변의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지만 여전히 낯선 시선이 스쳤다. 아직 적응 안 돼?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날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집 사자. 우리만의 공간. 지은의 제안에 수아가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내려왔다. 전라남도 시골에서 사는 60대 할머니였다. 딸, 요즘 어떻게 지내?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다. 결국 방문이 결정되었다. 수아는 긴장했다. 어머니가 알면 실망하시겠지? 지은은 안심시켰다. 천천히 말할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어머니가 도착한 날 집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이쪽이 수아예요. 지은이 소개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예쁜 아가씨네.
잘 부탁해드라고 했지만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너희 둘이 특별한 사이야? 공기가 멈췄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엄마, 우리 사랑해요. 여자로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그런 건 눈물이 흘렀다. 수아는 조용히 방으로 물러났다. 그 밤, 지은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 나 행복해요. 수아 덕분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웃는 게 제일이야. 다음 날 어머니는 수아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나 늙어서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마음 아프게 할 순 없지. 그 포옹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며 자주 놀러와이라고 말했다. 가족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다. 여름 휴가로 둘은 제주도로 갔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자유로웠다. 바닷가에서 수영하며 웃고 밤에는 별을 보며 속삭였다. 언니, 우리 아이 키울 수 있을까? 수아의 물음에 지은은 놀랐다. 입양. 생각해봤어. 한국의 입양제도가 LGBT 커플에게 개방되는 추세였다. 그래, 해보자. 우리 사랑으로 키울 수 있어. 그 꿈은 그들의 동기가 되었다. 돌아와 입양 상담소를 찾았다. 준비됐어요. 상담사의 말에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수아의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테마는 숨겨진 사랑. 작품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젊은 아티스트의 감동 스토리, 기사에 지은의 이름도 나왔다. 파트너 지은 씨 덕분에 영감이 솟아요. 수아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댓글과 비난이 섞였다. 역겹다는 악플에 수아는 울었다. 지은이 안아주며 우리의 진심이 이길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민호 가족과 모였다. 그의 새 가족이 커졌다. 수아, 내 동생 생겼어. 민호가 웃었다. 작은 아기가 손에 안겨 있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들었다. 아빠, 고마워. 가족의 유대가 다시 확인되었다. 새해 전야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지은과 수아는 춤을 췄다. 올해도 함께 그들의 사랑은 계절을 넘어섰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지은과 수아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은의 디자인 회사가 성장해 그녀는 팀 리더가 되었다. 프로젝트 미팅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수아는 이제 유명 아티스트로 떠올랐다. 그녀의 책 비밀의 선이 출간되었다. 에세이 형식으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서문에 적힌 문장이 독자들을 울렸다.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팬들이 줄을 섰다.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 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시 왔다. 보수적인 단체가 책을 비난했다. 한국 전통을 해친다. 시위가 벌어졌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지은은 수아를 보호하며 부리는 포기 안 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날 밤 집에서 둘은 안아주며 떨었다. 무서워. 지은이 물었다. 수아는 조금.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그 위기는 지지운동을 불러일으켰다. LGBT 단체가 모였다. 사랑의 자유를 서울 거리에서 행진이 열렸다. 지은과 수아도 참여했다. 손을 잡은 채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봄,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다. 상담 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다. 아기 올 때까지 준비하자. 지은이 말했다. 둘은 육아책을 읽고 방을 꾸몄다.
작은 침대와 장난감. 이름은 뭐로 할까? 수아가 웃었다. 민지, 밝은 아이라는 뜻으로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여름, 입양 승인이 났다. 3살 여아, 이름은 하윤. 엄마들. 하윤의 첫말에 둘은 울었다. 한국의 첫 LGBT 입양 사례 중 하나였다. 언론이 보도했다. 사랑의 가족 탄생.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윤은 활발했다. 공원에서 놀며 엄마, 놀아 라고 외쳤다. 지은은 디자인 일을 줄이고 수아는 집에서 일했다. 민호가 방문했다. 손녀예요. 그는 하윤을 안고 웃었다. 어머니도 내려왔다. 내 손주, 포옹이 따뜻했다. 가족의 원이 넓어졌다. 가을, 하윤의 첫 등원이 있었다. 유치원에서 엄마 둘이 오셨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에 지은은 그래, 우리 가족이야 라고 설명했다. 아이 엄마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하윤의 미소가 모든 걸 이겼다. 수아의 새 전시회, 가족의 색. 하윤의 그림이 포함되었다. 관객들이 감동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하윤이 장식을 걸며 노래했다. 징글벨. 민호 가족과 함께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새해, 한강에서 불꽃을 보며 지은은 수아에게 속삭였다. 우리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수아가 대답했다. 그래, 영원히. 하윤이 5살이 되던 해, 지은과 수아의 삶은 꽃피었다. 하윤은 유치원에서 그림 대회에 나가 상을 탔다. 엄마들 덕분 그녀의 말에 둘은 뿌듯했다. 서울의 봄공원은 가족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피크닉하며 하윤이 엄마, 왜 둘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드럽게 사랑으로 만난 엄마들이야. 너처럼 소중해. 하윤은 이해하며 웃었다. 아이의 순수함이 그들의 가치를 가르쳤다. 수아의 경력이 절정에 달했다. 국제미술제에서 수상했다. 아시아의 목소리 상장 수여식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이 상은 제 파트너 지은과 딸 하윤에게 바칩니다. 사랑이 예술의 뿌리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지은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귀가 후 축하 파티를 했다. 민호와 어머니, 친구들이 모였다. 자랑스러워. 민호가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가 있었다. 하윤의 학교에서 부모 상담이 있었다. 선생님이 다른 아이 엄마들이 이야기해요. LGBT 가족에 대해 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수아는 단호했다. 우리 딸을 사랑으로 키울게요. 교육해주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학교에서 다양성 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윤의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다. 여름 휴가로 가족 여행. 부산 바닷가에서 하윤이 모래성을 쌓았다. 엄마들, 도와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밤에 해변 산책하며 지은과 수아는 손을 잡았다. 하윤 덕분에 더 사랑해. 수아가 말했다. 별이 빛나는 밤, 그들의 키스는 영원함을 약속했다. 가을, 지은의 새 프로젝트. LGBT 테마 디자인. 사랑의 무지개 광고 캠페인으로 화제. 한국 사회의 변화 언론이 칭찬했다. 수아는 모델로 나섰다. 하윤도 작은 역할. 가족의 참여가 의미를 더했다. 겨울, 하윤의 생일, 6살 파티에 이웃 아이들이 왔다. 엄마들 멋져 아이들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새해, 가족은 산으로 갔다. 눈싸움하며 행복해. 하윤의 외침. 지은은 느꼈다. 이게 진짜 가족. 시간이 흘러 하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7살, 그녀는 호기심 많았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어. 왜 엄마 둘이 없냐고?
수아는 웃으며 우리 가족이 특별하니까 라고 설명했다.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가끔 왕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레즈비언 엄마 딸 속삭임에 하윤이 울며 집에 왔다. 지은은 안아주며 내가 최고야. 친구들한테 말해줄래? 엄마들 사랑이 제일 강하다고. 하윤은 다음날 용기 내어 말했다. 우리 엄마들 사랑 많아요. 반응이 바뀌었다. 친구들이 멋져 라고 했다. 수아의 새 책 무지개의 가족. 하윤과 함께 쓴 그림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아이들을 위한 다양성 이야기 학교 도서관에 빛이 되었다. 인터뷰에서 수아는 하윤이 제 영감입니다 라고 했다. 지윤은 마케팅을 도왔다. 가족의 협력이 빛났다. 봄, 지진이 서울을 흔들었다. 작은 규모지만 공포였다. 하윤이 엄마, 무서워 라고 매달렸다. 지은과 수아는 안아주며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 그 사건 후 가족 유대가 더 강해졌다.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했다. 재난 시 사랑의 힘, 그들은 자원봉사자로 활약했다. 여름, 유럽 여행. 파리에서 에펠탑을 봤다. 하윤이와 소리쳤다. 카페에서 크루아상 먹으며 엄마들 프랑스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아가 웃었다. 한국법이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귀국 후 동성결혼 법안 지지 운동에 합류했다. 평등을 위해 시위에서 손을 들었다. 가을, 지은의 승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축하해. 수아가 파티 열었다. 하윤이 춤을 췄다. 성공의 기쁨 속에 민호가 자랑스러워라고 전화했다. 겨울, 하윤의 크리스마스 연극. 학교 무대에서 별의 이야기. 그녀는 주인공. 엄마들과 관객석에서 박수. 새해, 가족은 전통 떡국을 먹었다. 올해도 건강히 이 소망을 빌었다. 하윤이 10살이 되던 해, 가족은 더 성장했다.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로 상을 탔다. 엄마들 덕분 그녀의 말, 지은은 내 노력 때문이야 라고 칭찬했다. 수아의 갤러리가 생겼다. 무지개 아트센터. LGBT 청소년을 위한 공간. 영감을 주고받아요. 워크숍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다. 봄, 법 변화. 동성결혼 합법화. 드디어 뉴스에 소리쳤다. 지은과 수아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 민호와 어머니, 하윤이 증인. 영원히 사랑해, 서야. 하윤이 꽃을 뿌렸다. 엄마들 예뻐. 여름, 하윤 캠프. 엄마 없이 처음 불안했지만 잘 다녀왔다. 친구들 많아졌어, 성장의 증거. 둘은 데이트로 제주 갔다. 결혼 기념 로맨틱 디너. 가을, 수아의 국제상 아시아 예술상 파리 시상식. 하윤이 동행. 엄마 멋져, 플래시 세례. 겨울, 가족 스키 여행. 강원도에서 눈장난. 하윤 낙법 배우며 웃음. 크리스마스, 집에서 선물 교환. 새해, 미래를 향해. 하윤이 12살,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에 열중했다. 의사가 될 거야 이 꿈을 말했다. 지은과 수아는 지원했다. 내 꿈 응원해. 수아의 센터가 확장. 전국 네트워크. 변화의 물결. 봄, 하윤 첫 연애 상담. 친구 좋아해. 수아가 천천히 해, 사랑은 소중해, 조언. 가족의 지혜. 여름, 미국 여행. 뉴욕 프라이드 퍼레이드. 사랑의 행진. 하윤이 깃발 들었다. 영감 받음. 가을, 지은의 책 출간.
디자인으로 사랑하기 성공. 인터뷰 가족이 재원천. 겨울, 하윤 콘서트. 바이올린 연주. 엄마들 위해 눈물의 박수. 새해, 항상 함께.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인간성의 빛.